영원할 것 같던 제국이 마침내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그 첫 번째 균열은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납니다. 놀랍게도 붕괴는 제국의 심장부, 한때 가장 열렬하게 제국을 수호했던 지지자들 사이에서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지금 우리 눈앞에 믿을 수 없는 현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아이폰은 20대에게 철옹성이었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회적 낙인을 찍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한때 애플 충성 고객이라는 꼬리표를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들이 이제는 상당수 브랜드를 등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나 의견이 아니라 최근 발표된 명확한 통계 데이터가 증명하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20대 사이에서 애플의 지배력은 압도적이었고 무려 64%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그 수치는 아주 짧은 기간에 예기치 않게 60%로 떨어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향후 구매 의향으로 아이폰 구매 계획이 1년 만에 60%에서 50%로 하락했습니다. 반대로 삼성 갤럭시는 소비자 선호도에서 36%에서 46%로 급등하며 약진했습니다. 무려 24%포인트에 달했던 격차가 단 1년 만에 불과 4%포인트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아이폰은 세련되고 갤럭시는 구세대용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애플 제국의 위기와 갤럭시 브랜드의 놀라운 부활을 분석해봅니다. 가장 먼저 관찰해야 할 주요 변화는 오늘날 젊은 경제세대 사이에서 일어난 실용성의 반란입니다. 심각한 실업과 고물가에 직면한 20대는 스마트폰을 단순한 패션 아이템이 아닌 생존 도구로 보고 있습니다. 이 혹독한 경제 환경에서 모바일 기기는 일상적인 생존과 업무를 위한 기능적인 무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한국 시장에서 애플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통화 녹음 기능의 부재를 드러냅니다. 사회 초년생들에게 통화 녹음은 면접 일정을 기록하고 상사의 지시를 담아두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부동산 계약과 같은 중요한 순간을 녹음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이 젊은 사용자들에게 매우 큽니다. 온라인에는 필사적으로 수기로 메모하려다 세부 사항을 놓쳐 곤란했던 상황에 대한 후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애플페이가 드디어 시장에 출시되었지만 여전히 상당한 제약에 직면해 있으며 많은 곳에서 결제가 거부되고 있습니다. 작은 카페나 재래시장에서 애플페이는 안 돼요라는 말을 들을 때 고가의 기기 사용자는 놀랍도록 초라한 기분을 느낍니다. 지갑 없이 휴대폰만 들고 집을 나서는 해방감은 일상 속에서 강력한 자유를 선사합니다. 이렇게 손에 잡히는 효용성은 애플이 의존해온 무형적이고 피상적인 브랜드 감성을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20대 사이에서는 애플 감성이 밥 먹여주냐고 묻는 냉소적인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탈출을 이끄는 두 번째 주요 요인은 무엇이 멋지고 유행하는 것으로 여겨지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문화적 변화입니다. 갤럭시는 아저씨폰, 아이폰은 힙스터폰이라는 낡은 공식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이 드라마틱한 반전의 주인공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젊은 세대의 상상력을 사로잡은 갤럭시 Z 플립입니다. 반으로 깔끔하게 접히는 이 기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어엿한 패션 아이템으로 여겨집니다. 똑같고 정적인 아이폰 디자인에 실증이 난 20대들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플립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플립에 스티커를 붙이고 화려한 키링을 다는 등 활발한 폰꾸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이 트렌드는 남들이 다 가진 것을 소유하기보다 독특한 개성을 표현하려는 Z세대의 욕구를 완벽하게 공략합니다. 삼성은 견고한 아이폰 생태계가 무시했던 자기 표현에 대한 특정 욕구를 성공적으로 파악하고 파고들었습니다.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기 위해 삼성은 강력하고 다재다능한 갤럭시 AI 기능을 시장에 선보였습니다. 구글과 협력하여 삼성은 똑똑할 뿐만 아니라 사용하기에도 매우 재미있는 기능들을 출시했습니다. AI 지우개 기능은 사용자가 좋아하는 사진에서 전 남자친구를 감쪽같이 지울 수 있게 해주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실시간 통역 기능은 언어의 장벽을 허물어 통화 중이나 여행 중에 외국인과의 대화를 즉시 통역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틱톡이나 릴스에서 밈처럼 바이럴하게 퍼져나가며 애플이 따라올 수 없는 화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갤럭시는 지루한 업무용 폰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정말로 가지고 놀기 재미있는 기기로 변모했습니다. 한때 혁신의 아이콘으로 군림했던 애플은 현대 시대에 와서 완전히 방향을 잃었습니다. 2023년 인공지능 혁명이 전 세계를 휩쓸었을 때 애플은 이상할 정도로 침묵하며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한때 선구자였던 시리는 10년 동안 똑같은 쓸모없는 대답만 반복하는 정체된 유물이 되었습니다. 뒤늦게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실제 기술력에 대한 굴욕적인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세상을 바꿀 것처럼 화려하게 광고했지만 주요 기능들은 내년으로 연기되어 모두를 실망시켰습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자 미국 광고 규제 당국은 허위 광고를 중단하고 웹사이트 내용을 수정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내부 기술 부족을 인정하며 오픈 AI나 구글 같은 경쟁사로부터 기술을 빌려와야 했습니다. 애플만의 독보적이고 우월한 기술이라는 신화는 경쟁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드웨어 상황은 더욱 심각해서 소비자들은 아이폰 16이 도대체 뭐가 바뀌었냐고 묻고 있습니다. 4년 동안 동일한 디자인을 유지한 후 유일한 혁신은 약간 더 무거워진 티타늄 소재였습니다. 소비자에게 가장 충격적인 모욕은 비싼 일반 모델의 화면 주사율입니다. 저렴한 보급형 휴대폰도 부드러운 120Hz 화면을 제공하지만 비싼 아이폰은 여전히 60Hz에서 버벅거립니다. 사과 로고만 있으면 무엇이든 살 것이라는 이 오만함이 마침내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성적인 젊은 소비자들은 이 노골적인 부당 대우와 원가 절감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제품 실패를 넘어 우리는 애플에 몰아치는 거대한 규제의 물결을 살펴봐야 합니다. 애플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사용자를 디지털 감옥에 가두기 위해 설계된 폐쇄적인 생태계였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정부는 이제 공격적인 새 법률로 이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강제로 문을 열었고 미국 법무부는 역사적인 반독점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메시지의 핵심 전략을 공격하며 왜 파란색과 녹색 말풍선이 분리되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블록일 스크립트. 외부 규제도 힘들지만 현 경영진 하의 내부 정체는 훨씬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현 경영진이 물류의 대가일지는 몰라도 설득력 있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지난 15년간 그 회사는 스티브 잡스의 유산을 맛이 다 빠질 때까지 사골처럼 우려먹었습니다. 핵심 디자이너들의 퇴사와 AI 인재들의 경쟁사 이탈은 회사에 대한 내부적 신뢰 상실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락세 속에서 스마트폰 사용자 인구 통계에 흥미롭고도 아이러니한 역설이 나타났습니다. 20대가 아이폰을 버리고 갤럭시로 갈아타는 반면 40대는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40대의 아이폰 시장 점유율은 단 1년 만에 19%에서 31%로 급증했습니다. 젊어 보이고 싶은 영포티 세대가 뒤늦게 아이폰으로 갈아타며 그 트렌디한 이미지를 해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젊은 세대는 실용성을 찾는 반면 기성세대는 젊은 브랜드 이미지를 겟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움직임은 현재 한국 스마트폰 시장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하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상황을 요약하자면 이것은 단순히 시장 점유율 싸움이 아니라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역사적으로 애플은 시장을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였고 삼성은 그 뒤를 쫓는 패스트 팔로워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 그 역할은 완전히 뒤바뀌어 삼성이 혁신을 주도하고 애플은 그들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삼성은 폴더블 폰으로 폼팩터 혁신을 이끌고 있으며 AI 폰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최초로 개척했습니다. 최근 루머에 따르면 삼성은 화면을 극대화하기 위해 2번 접는 혁신적인 3단 접이식 폰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애플은 소비자를 위한 제대로 된 폴더블 기기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AI 기능조차 제때 출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업계와 소비자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지켜보는 모든 이에게 수정처럼 맑고 명백합니다. 영원한 브랜드는 없으며 요즘 소비자들은 기업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명합니다. 혁신이라는 실체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애플 로고의 프리미엄 가치에도 유효기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20대 소비자들은 실용성과 끊임없는 기술 발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감성 브랜딩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브랜드를 떠나지 않을 수많은 충성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 소비의 주축이 될 20대의 이탈은 매우 심각하고 명백한 경고입니다. 한때 막강했던 제국의 깊은 뿌리가 표면 아래에서부터 썩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삼성의 최근 성공이 전적으로 그들만의 탁월함과 전략 덕분은 아니라는 점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득의 상당 부분은 애플의 전략적 실패와 혁신 부족에서 직접적으로 파생된 반사 이익입니다. 삼성은 과거의 고통스러운 교훈, 특히 비극적인 갤럭시 노트 7 폭발 사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끔찍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품질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만약 경쟁자처럼 오만해진다면 여론의 물결은 순식간에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한때 혁명의 빛나는 상징이었던 사과는 이제 그 빛이 서서히 배경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희미해지는 황혼 속에서 갤럭시라는 은하수가 다시 밝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우주에서의 이러한 천체의 변화는 모든 소비자에게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립니다.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5년 또는 10년 뒤에 어떤 특정 기기를 손에 쥐고 있을지 궁금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폴더블일까요? 롤러블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상상 속에서도 존재하지 않았던 무언가일까요? 이 전쟁의 승자를 결정할 힘은 전적으로 현명한 소비자인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선택이 우리가 앞으로 10년 동안 살아갈 기술 지형을 만들 것입니다.